그 여자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모습 구경시켜 줄게. 볼만할 건. 20년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린 당신, 설거지하는 아줌마 구경하러 왔다면서. 그런데 안타까워서 어떡해?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방금 보신 이 기가 막힌 장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15년 전 20년 세월을 헌신한 조강지처를 단돈 1,000만 원에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남편. 그는 오늘 전처가 식당 주방에서 비참하게 설거지나 하고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15년 만에 건물주와 파산자로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운명. 그 처절하고도 통쾌한 사연을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계시는 곳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강남 한복판 화려한 거리입니다. 고급 레스토랑들이 즐비한 이곳에 유난히 눈에 띄는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영숙의 밥상, 한정식 레스토랑입니다. 깔끔한 한글 간판에 은은한 조명. 입구에는 이미 예약 대기 손님들이 서 있습니다. 오후 6시, 식당 앞 주차장에 낡은 소나타 한 대가 멈춰섭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김철수 56세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옷차림은 애써 정장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감추기 위한 위선이었죠. 반면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립니다. 민지 48세.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값싼 화장품 냄새가 납니다. 가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 식당이야? 와, 완전 비싸 보이는데. 민지가 입구를 보며 말합니다. 우리 돈 없잖아. 들어갔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해. 그냥 가자. 괜찮아.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올 거니까. 철수가 대답합니다. 목소리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습니다. 내 전처가 여기서 일한다더라. 15년 만이야. 전처? 그 여자? 민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응. 김대리가 그러더라고. 여기 주방에서 설거지한다고. 철수는 잠시 식당을 쳐다봅니다. 입가에 비웃음이 번집니다. 15년 전에 쫓아냈을 때 그 여자 표정 기억나? 완전 죽은 표정이었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온 거야? 확인하러? 응. 얼마나 비참하게 사나 보고 싶어서. 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우월감에 찬 미소입니다. 우리보다는 잘 살겠어? 설마. 민지가 비웃으며 말합니다. 절대 아니야. 나 그 여자 알잖아. 맨날 집에서 밥만 하고 청소만 하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몰랐어. 나 없이는 못 살아. 하, 재미있겠네. 어떤 얼굴로 우릴 볼까? 두 사람은 식당 입구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전처 영숙이의 소유라는 것을, 자신이 들어가려는 이 건물이 영숙이가 25억을 주고 산 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15년 전 빈손으로 쫓아낸 그 여자가 지금 연 매출 100억 원의 사업가가 되었다는 것을. 철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문을 엽니다. 땡그랑 맑은 종소리가 울립니다. 순간 철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식당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고 허름한 동네 식당을 상상했는데 이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은은한 간접 조명, 정갈하게 차려진 테이블들, 고급스러운 나무 인테리어, 벽에는 유명 작가의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부인들, 젊은 연인들, 모두들 여유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옵니다. 단정한 한복 차림입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예약 없으시면 대기가 조금 있으실 텐데요. 지금 만석이어서요. 만석? 철수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정말로 거의 모든 테이블이 차 있습니다. 야, 나가자. 여긴 우리가 올 때가 아니야. 민지가 철수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철수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식당 안쪽 제일 좋은 위치의 VIP 테이블입니다. 그곳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세 사람. 그리고 그 가운데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우아한 자세, 품위 있는 미소. 그 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하지만 저는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가 들립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선 목소리. 설마. 철수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구청장이 말합니다. 겸손하시네요, 사장님. 1년 만에 한식 레스토랑 2개, 식품 매장 8개를 운영하시는 분이. 게다가 이 건물 주인이시잖아요. 건물 주인? 철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합니다. 그때 한복 입은 여자가 고개를 돌립니다. 직원이 뭔가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측면에서 보입니다. 철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최영숙. 15년 전 자신이 1,000만 원만 쥐어주고 쫓아낸 전처였습니다. 철수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왜 그래? 뭐 봤어? 민지가 묻습니다. 철수는 손가락으로 영숙이를 가리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저 여자. 뭐? 한복 입은 여자? 왜? 저 여자가 영숙이야. 뭐? 민지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손님들이 잠깐 쳐다봅니다. 저 여자가 내 전처라고? 말도 안 돼. 민지는 영숙이를 다시 쳐다봅니다. VIP 테이블에서 영숙이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청장과 교수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다음 주 개업하는 압구정 분점도 기대가 크네요. 벌써 3번째 한식 레스토랑이죠? 네, 이번에는 젊은 층을 타겟으로 모던 한식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시다니. 과찬이십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영숙이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철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이게 말이 돼? 철수의 머릿속에 15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갑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영숙이는 항상 그의 뒤에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아이들을 키우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여자.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여자. 철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때도 1,000만 원만 주고 쫓아냈습니다. 어차피 더 줘봤자 쓸 줄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는 다릅니다. 당당하고 우아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때 영숙이 쪽에서 젊은 남자가 다가옵니다. 정장을 입은 매니저로 보입니다. 사장님,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김 매니저님. 매니저가 영숙이 귓가에 작게 속삭입니다. 사장님, 입구에 손님 2분이 계신데요. 예약은 안 하셨는데
자꾸 안을 쳐다보시고 계세요. 좀 이상해서요. 영숙이는 슬쩍 입구 쪽을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숙이의 눈과 철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느꼈습니다. 영숙이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하지만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갑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이 철수를 향합니다. 철수는 그 눈빛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낍니다. 영숙이는 매니저에게 작게 말합니다. 김 매니저님, 저분들 별실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직접 응대하겠습니다. 네. 사장님이요? 네. 조용히요. 매니저는 의아한 표정이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숙이는 구청장에게 말합니다.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야겠습니다. 식사 드시면서 말씀 나누세요. 아, 그러세요. 편하게 하세요. 영숙이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매니저가 철수와 민지에게 다가갑니다. 손님, 사장님께서 별실로 안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별실? 철수는 어리둥절합니다. 야, 뭐야? 왜 별실로 가? 나가자. 민지가 다시 철수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하지만 철수는 이미 매니저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저 여자가 정말 영숙이가 맞나? 철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럽습니다. 복도를 지나 별실 문이 열립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공간입니다. 큰 창문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보입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사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매니저가 말하고 나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철수와 민지만 남았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 여자가 정말 내 전처라고? 응. 근데 왜 저렇게 잘 살아? 넌 그 여자가 나 없으면 못 산다고 했잖아. 나도 모르겠어. 철수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15년 전 이혼 조정실에서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영숙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영숙이는 변호사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그리고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던졌습니다. 이게 다야. 더는 없어.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1,000만 원이요? 그래, 1,000만 원. 집도 차도 다 내 명이야. 내가 가져갈 건 없어. 그날 영숙이는 큰 가방 2개만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철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즉, 불쌍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철수는 민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 5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실패했고, 빚은 늘어났고, 민지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수는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3억이 넘는 빚,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차도 팔았습니다. 아이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빠, 빚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파산 신청해.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말고. 아들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철수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숙이는 성공했습니다. 레스토랑 주인이 되었고 건물까지 샀고 구청장과 대화를 나눕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철수의 머릿속은 온통 물음표뿐입니다. 그때 문이 열립니다. 영숙이가 들어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납니다.
15년 만입니다. 30년 무수리의 살.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영숙이가 22에 시집을 갔을 때였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영숙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시집은 말이다. 참는 게 이기는 거야. 내가 참고 잘하면 나중에 다 내 거다. 남편도 내 편이 되고 시어머니도 내 편이 되고. 알았지? 네, 엄마.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참았습니다. 30년을. 결혼 5년 차였습니다. 설 명절이었습니다. 시댁의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15명. 영숙이는 전날 밤 11시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생선을 손질하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새벽 6시 시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영수가 일어나. 갈비찜 해야지. 네, 어머니. 영숙이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갈비 5kg을 씻어서 냄비에 넣었습니다. 당근, 대파, 마늘, 생강을 넣고 육수를 부었습니다. 3시간 동안 약한 불에 끓였습니다. 갈비가 부드럽게 익었습니다. 젓가락만 대도 살이 스르르 떨어졌습니다. 영수가 갈비찜 나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지금 담아드릴게요. 큰 접시에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위에 작과 은행을 올렸습니다. 상이 차려졌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3명과 그 아내들, 조카들 모두 모여 앉았습니다. 영숙이는 부엌에 서서 밥을 퍼날랐습니다. 명절에 며느리는 밥상에 앉지 못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와, 갈비찜. 조카들이 환호했습니다. 젓가락들이 갈비를 향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영숙이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잠깐 보다가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밥상을 치우러 나갔습니다. 갈비찜 접시를 보는 순간 영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뼈다귀만 남아 있었습니다. 고기는 단 한 점도 남지 않았습니다. 뼈에 붙은 자잘한 살까지 모두 뜯어먹었습니다. 영숙이는 그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영숙이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싱크대 옆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뼈다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뼈에 붙은 힘줄, 연골, 작은 고기 조각들, 이를 대고 뜯기 시작했습니다. 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내면 안 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해?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이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아, 그게 설거지하려고. 거짓말. 너 지금 뼈다귀 뜯어먹고 있었지? 다 봤어. 영숙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의 먹던 거 뜯어먹게 그렇게 배가 고파? 아침부터 음식 만들었으면 중간중간 집어먹었을 거 아니야.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말이다. 제사상 차리는 사람이지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이 아니야. 알아들었어? 네. 맨날 배고프다고 난리야. 밥은 얼마나 처먹는다고.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식구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즐겁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뼈다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짠 눈물이 입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시부모님이 주무신 후 영숙이는 몰래 부엌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뼈다귀들을 꺼냈습니다. 물에 깨끗이 씻었습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뼈다귀를 넣어 끓였습니다. 한참을 끓이자 뽀얀 국물이 우러났습니다. 그 국물에 라면 하나를 끓였습니다. 영숙이는 그 라면을 먹으며 또 울었습니다. 그게 그날 영숙이가 먹은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결혼 12년 차 아들 민수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였습니다. 등록금이 1년에 1,000만 원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남편 철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수 등록금 어떻게 할까요? 철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알아서 해. 하지만 시끄러워. 지금 중요한 거 보고 있어. 철수는 야구 중계에 집중했습니다. 영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이는 친정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70이 넘으셨습니다. 혼자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근근히 사셨습니다. 엄마, 응, 영숙아. 무슨 일이니? 민수 등록금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어딨니? 영숙이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역시 무리였구나. 하지만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말이다. 내 금반지 있잖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사준 거. 결혼 20주년 때 받은 거. 영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금반지는 아버지의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안 돼요, 엄마. 그건 절대 안 돼요. 그거 아빠 유품이잖아요. 괜찮아. 어차피 내가 죽기 전에 너 주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쓰나 나중에 쓰나 매한가지지. 엄마, 영수가 내가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엄마가 다 알아. 명절 때마다 전화하면 목소리에 힘이 없더라. 제대로 못 먹고 사는 거 엄마가 몰라? 영숙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못나서. 무슨 소리야?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며느리 노릇 그렇게 하는 거야. 참고 살다 보면 나중에 좋은 날 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 금반지 엄마가 내일 팔아올게. 그거면 100만 원은 나올 거야.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영수가 이것밖에 도와줄 게 없구나. 미안하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숙이는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정말로 금은방에 가셨습니다. 40년 된 순금 반지였지만 금은방 주인은 냉정했습니다. 오래돼서 디자인이 낡았어요. 48만 원 드릴게요. 48만 원. 그게 다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영숙이 계좌로 보냈습니다. 영숙이는 그 돈을 받고 또 울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영숙이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벌기로. 그날부터 저녁마다 집 근처 중국집에 나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몰래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하루 4만 원, 한 달이면 120만 원, 5달이면 600만 원. 손은 거칠어지고 갈라졌습니다. 세제 때문에 피부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영숙이의 손을 보았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어디 다녀? 아니에요. 집안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집안일? 우리 집에 그렇게까지 일 많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영숙이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더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5달 후, 영숙이는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보낸 48만 원과 합쳐서 548만 원.
부족한 금액은 시어머니 몰래 가계부 여윳돈을 모아서 채웠습니다. 민수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돈을 주며 영숙이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 돈 할머니가 보태주신 거야. 할머니한테 꼭 전화드려. 응, 알았어. 민수는 돈을 받아들고 가버렸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철수가 물었습니다. 등록금 어떻게 마련했어? 제가 모았어요. 뭘로? 일했어요. 일? 무슨 일? 저녁에 설거지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설거지? 우리 집 며느리가 남의 집 설거지를 했다고?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창피하게 그걸 왜 미리 말 안 해?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보가 알아서 하래서. 아, 그게 설거지 하라는 소리야? 친정에서 빌려오든지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친정도 어려워요. 즉, 쓸모없어. 정말.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숙이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맞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뼈다귀를 뜯어먹냐고 혼내고, 남편은 왜 설거지를 했냐고 화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영숙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정리하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이틀 후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장례식장. 영숙이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약지에 금반지를 끼셨던 자리가 희끗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반지를 팔고 3년이 지났지만 그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금반지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영숙이는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 손가락을 보며 영숙이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3년 동안 매일 그 빈 손가락을 보며 사셨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끼고 계셨던 반지, 남편이 살아계실 때의 유일한 추억, 그걸 팔아서 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엄마, 저 때문에. 영숙이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장례식에 남편 철수도 왔습니다. 하지만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영숙이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철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영숙이는 혼자 방에 들어가 어머니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결혼 15년 차. 시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지만 집에서 누워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숙이가 간병을 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90kg이 넘는 큰 체구였습니다. 화장실 가실 때마다 부축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주, 3주가 지나자 영숙이의 허리에 통증이 왔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시아버지를 부축하다가 영숙이가 비틀거렸습니다. 아, 조심해. 나 떨어지면 어쩌려고.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대로 못해? 정신 차려. 네. 그날 밤 영숙이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 좀 가야 할 것 같아. 남편 철수는 출근 준비를 하다가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 있어. 택시 타고 가. 그리고는 정말로 출근해 버렸습니다. 영숙이는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무거운 것 드는 일 당분간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석 달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허리 디스크래요. 아버님, 부축하는 건 당분간. 시어머니가 진단서를 보지도 않고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해? 내가 해? 나도 무릎 안 좋은 거 알잖아. 며느리는 말이다. 아파도 참고 사는 거야. 네. 영숙이는 그날부터 진통제를 먹어가며 시아버지를 계속 부축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시아버지는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숙이의 허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영숙이의 허리는 완전히 펴지지 않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습니다. 30년 시집살이의 흔적이 영숙이의 몸에 평생 새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참고 또 참고 계속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의 끝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결혼 28년 차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 민수는 결혼해서 분가했고 딸 지은이도 직장을 다니며 자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단둘이었습니다. 영숙이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남편과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며 여생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남편 철수는 달랐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습니다. 8시, 9시, 10시, 11시, 자정. 회식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골프를 간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영숙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려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는 남편의 셔츠를 빨래하다가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영숙이가 쓰지 않는 향수였습니다. 달콤하고 진한 냄새. 젊은 여자들이 쓰는 향수였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물었습니다. 여보, 이 향수 냄새 뭐예요? 회사 여직원들이 향수를 뿌리고 다니나 봐.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냄새가 배. 철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숙이는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남편의 정장 주머니를 비우다가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습니다. 2인분 28만 원. 영숙이와 외식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영숙이와는 냉면집이나 국밥집에 가곤 했는데 28만 원짜리 레스토랑이라니. 저녁에 물었습니다. 여보, 이 영수증 뭐예요? 철수가 얼른 영수증을 낚아챘습니다. 아, 그거 거래처 사람들이랑 저녁 먹은 거야. 둘이요? 응. 팀장님이랑. 영숙이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최영숙 고객님, 대출 신청하신 건 승인되었습니다. 네, 저 대출 신청 안 했는데요. 여기 서류에 본인 도장이 찍혀 있고 신분증 사본도 있는데요. 영숙이는 깜짝 놀라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정말로 영숙이 이름으로 2천만 원 대출이 나가 있었습니다. 도장과 신분증 사본을 확인해 보니 영숙이의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이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습니다. 여보, 내 이름으로 대출 받았어요? 철수는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사업 자금 필요해서 좀 빌렸어. 곧 갚을 거야. 무슨 사업이요? 친구랑 작은 사업 하나 시작했어. 잘 되면 우리 노후 자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영숙이는 불안했지만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 후 또다시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또 대출 받았어요?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좀 더 필요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업인데 5천만 원이나? 야, 시끄러워. 내 일에 참견하지 마. 철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이는 그 이후로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숙이는 남편이 골프를 간다고 해서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남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젊은 여자가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바닷가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영숙이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렇게 환한 미소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요. 민지 올림. 영숙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뒤지자 편지들도 나왔습니다. 오빠, 오늘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랑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빠, 저 정말 오빠를 사랑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오빠, 빨리 그 여자랑 헤어지고 저랑 함께해요.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편지를 읽을수록 손이 더 떨렸습니다. 마지막 편지의 날짜를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숙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과 편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영숙이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는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불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영숙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깜짝 놀랐잖아. 영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가져온 사진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철수가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철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변명이나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내 서재 뒤진 거야? 목소리에는 오히려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요? 이 사진이 뭐냐고요? 영숙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야. 친하게 지내는 거야. 친하게 지내는 게 이래요? 손잡고 다니는 게 친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편지 쓰는 게 친한 거예요? 영숙이가 사진과 편지들을 던지듯 철수 앞에 놓았습니다. 철수가 사진들을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만나고 있어. 어쩔 건데? 영숙이는 그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야, 솔직히 말할까? 철수가 영숙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넌 여자로 안 보여.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영숙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을 살면서 뭐 했어? 맨날 남루한 옷에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거울 한번 봤어? 내가 지금 몇 살인지 알아?
영숙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도 남자야. 나도 여자가 필요하다고. 근데 집에 오면 뭐가 있어? 늙은 아줌마만 있지. 아무 매력도 없는. 철수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뒷바라지? 내가 시켰어? 철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신다고, 애들 키운다고, 집안일 한다고, 그게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잖아. 나는 그냥 돈만 벌어왔어. 영숙이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위해서? 웃기지 마. 넌 내 위해서 한 거야. 착한 며느리, 착한 엄마 되고 싶어서 한 거지. 나는 내 들러리였어. 아니에요. 나는 정말. 그래, 알았어. 내가 고생했어.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숙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우리 30년인데. 30년? 그게 뭐가 중요해? 나는 이제 지겨워. 내 얼굴 보는 것도, 내 목소리 듣는 것도 다 지겨워. 철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변호사 알아볼게. 그리고 철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영숙이는 거실 바닥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잠적이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우편함에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발신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이혼소송 통지서였습니다. 배우자의 정신적 불안정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원고 김철수, 피고 최영숙. 영숙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바람을 핀 사람은 남편인데 이혼 소송을 건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출석하라는 통지였습니다. 영숙이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남편은 오지 않았고 남편 측 변호사만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인의 정신적 불안정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신경정신과 다니신 기록이 있으시죠? 영숙이는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작년에 불면증과 우울증이 심해서 남편이 병원 가보라고 해서 몇 번 상담을 받았었습니다. 그건 단순 상담이었어요. 기록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부인께서 의뢰인에게 심한 의부증을 보이셨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의부증이요? 실제로 바람을 피웠잖아요. 그건 부인의 주장일 뿐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사진이요.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은 회사 동료와의 정상적인 친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영숙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재산분할 내역입니다. 집은 원래 남편분 명의이고 예금은 현재 거의 없습니다. 남편분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 돈이 어디 갔는데요? 사업 실패로 손실을 봤습니다. 증빙 서류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모두 남편 측에서 준비한 서류들이었습니다. 부인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건 위자료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관대한 처사입니다. 소송으로 가시면 한 푼도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요? 30년을 살았는데 1,000만 원이요? 영숙이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이들은요? 민수랑 지은이는? 자녀분들도 아버지 편입니다. 어머니의 정신 상태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영숙이는 그 말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변호사가 이혼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일주일 내로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거부하시면 법정 소송으로 가는데 그러면 부인께 더 불리합니다. 영숙이는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숙이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너 아빠가 이혼하자는데 내가 좀 말려줘.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아빠한테 다 들었어. 그럼 내가 아빠한테 말해줘. 이러면 안 된다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나도 아빠 편이야. 영숙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요즘 이상하잖아. 맨날 우울하다고 하고 아빠한테 의심하고.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민수야, 그게 아니라 아빠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이해돼. 솔직히 엄마가 아빠한테 잘해준 적 있어? 맨날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이야기만 하고 아빠는 돈벌이 기계 취급하고. 영숙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엄마 의무지. 애 낳았으면 키워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은혜 갚으라고 하는 거야? 영숙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지은이한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좀 도와줘. 엄마, 나도 바빠. 그리고 오빠 말 들었어. 엄마 진짜 상태 안 좋은 거 아니야?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며? 그건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도 엄마 좀 부담스러워. 맨날 전화해서 푸념하고 우울하다고 하고. 나도 이제 결혼했는데 내 가정 꾸리기 바빠. 지은아, 엄마 아빠 말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 지은이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숙이는 그날 밤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이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숙이는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혼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단 하나의 도장으로 끝났습니다. 통장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30년의 값이 1,000만 원이었습니다.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2개가 전부였습니다. 옷가지 몇 벌, 신발 몇 켤레, 그리고 몇 안 되는 개인 물품들. 집을 나서는 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식탁, 주방, 안방. 모든 곳에 기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던 거실, 명절마다 음식을 준비하던 주방, 시어머니께 잔소리를 들었던 안방. 모든 것이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영숙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이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을 얻었습니다. 한 달 4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영숙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게 내가 살 곳이구나. 50둘년을 살아온 인생의 끝이 이 작은 방이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도 없었습니다.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을 멍하니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서 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몸무게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창문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환기구였습니다. 밖을 내다봤습니다. 3층이었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남편도 나를 버렸고, 아이들도 나를 버렸고, 나는 이제 혼자야. 완전히 혼자.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영숙이는 환기구에 몸을 기댔습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사는 방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프지? 약 먹자. 곧 나을 거야. 젊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는 계속 울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달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환기구에서 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저 엄마는 포기하지 않는구나. 아기가 울어도 힘들어도 계속 노력하는구나. 나는 포기하려고 하고 있구나. 영숙이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영숙이는 결심했습니다. 죽지 않기로, 살기로, 다시 일어서기로. 죽으면 철수와 그 여자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살 거야.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 무렵 철수는 민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숙이와 이혼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젊고 예쁜 여자와 함께 사는 삶, 자유로운 삶.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민지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화장품. 철수도 처음에는 기꺼이 사줬습니다.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이 가방 갖고 싶어. 민지가 백화점에서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300만 원이었습니다. 좀 비싸네. 오빠가 사랑한다고 했잖아. 이것도 못 사줘? 민지가 삐졌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민지는 집안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요리 못해. 밖에서 사 먹자. 설거지? 내가 왜 해? 그거 오빠가 해. 빨래? 세탁소에 맡기면 되잖아. 모든 것이 돈이었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영숙이 때보다 3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지는 철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민지는 핸드폰만 봤습니다. 민지야, 오늘 회사에서. 응, 그래. 민지는 대충 대답하고 다시 핸드폰을 봤습니다. 철수는 허전했습니다. 영숙이가 생각났습니다. 영숙이는 항상 철수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랑 싸웠는지, 기분이 어떤지 다 들어주고 공감해줬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 1년 차, 철수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점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래처가 떨어져 나갔고 자금이 부족해졌습니다. 오빠, 사업 자금 좀 더 필요한데. 친구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5천만 원만. 철수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억을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사업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3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철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영숙이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식당, 편의점, 마트를 돌아다니며 물었습니다.
혹시 사람 구하시나요? 대부분 나이를 물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는 젊은 사람 찾아요. 거절당하기를 20번도 넘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영숙이는 재래시장 입구에서 구인 광고를 보았습니다. 반찬 가게 설거지 및 보조, 나이 무관, 오전 6시 오후 2시, 월급 120만 원. 영숙이는 그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40대 후반 여자가 혼자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둘입니다. 일 힘든데 괜찮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영숙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손 좀 보여주세요. 영숙이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영숙이의 손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 많이 해보셨네요. 좋아요. 내일부터 나와요. 오전 6시까지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숙이는 재래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탔습니다. 6시에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하루 8시간을 서서 일했습니다. 첫날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영숙이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출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20만 원. 손에 쥐어진 현금을 보며 영숙이는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에 자기 힘으로 번 첫 돈이었습니다. 고시원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머지 8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루 식비를 2만 원 이내로 마쳤습니다. 아침은 편의점 김밥, 점심은 가게에서 남은 반찬으로 밥 한 공기, 저녁은 라면이나 주먹밥.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사지 않았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사장님이 영숙이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일 정말 열심히 하시네요. 요리 좀 할 줄 알아요? 30년 동안 했어요. 그럼 반찬 좀 만들어 볼래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영숙이는 설거지뿐 아니라 반찬 만드는 일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숙이의 실력은 늘었습니다. 사장님이 감탄했습니다. 언니 손이 정말 야무지네요. 칼질도 정확하고 간도 딱 맞고 30년 하신 게 느껴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이는 이제 혼자서도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이 제안했습니다. 언니, 나랑 동업할래요? 언니가 500만 원만 투자하면 이 가게 40%는 언니 거예요. 영숙이는 고민했습니다. 1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5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회였습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그렇게 영숙이는 반찬 가게의 공동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숙이의 삶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샀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며 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뒤틀렸습니다. 칼질을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고 변형되었습니다. 손등에는 화상 자국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기름이 튀어 생긴 자국, 뜨거운 냄비에 데인 자국.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10년 전 다친 허리가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무릎 연골이 닳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아까웠습니다. 그냥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2년차 되던 해 어느 날 시장 아줌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야, 너 들었어? 저기 부동산 사장, 그 사람 아내 바꿨대. 응, 나도 봤어. 젊은 여자 데리고 다니더라. 요즘 잘 나간다며? 사업도 잘 되고. 영숙이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철수가 잘 살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하지만 영숙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끼가 올랐습니다. 철수보다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 매출이 2배가 되었습니다. 영숙이는 사장님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가게를 완전히 인수하고 싶은데요. 얼마면 될까요? 나머지 60%는 7,500만 원이면 돼요. 근데 언니, 그런 돈이 있어요? 있어요. 영숙이는 정말로 7,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3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 2,000원으로 끼니를 때우며 모았습니다. 옷은 단 한 벌도 사지 않았습니다. 고시원에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영숙이는 반찬 가게의 완전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영숙이는 가게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4년차 2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5년차 3번째 가게, 6년차 4번째 가게, 7년째 되던 해 대형마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저희 마트에 입점하시는 건 어떨까요? 영숙이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마트 입점 후 매출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었습니다. 영숙이는 그 돈으로 5번째, 6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영숙이는 강남에 한정식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이름은 영숙의 밥상이었습니다. 인테리어에만 5억 원을 들였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투자했습니다. 뭐 아니면 도였습니다. 레스토랑은 오픈하자마자 화제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이혼 후 맨손으로 시작한 40대 여성, 지역 명소 만들다. 예약이 석 달 전부터 밀려들었습니다. 11년째 영숙이는 2번째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12년째 3번째 레스토랑, 13년째 영숙이는 강남의 건물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25억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을 받아 매입했습니다. 그 건물 1층에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영숙이는 57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반찬 가게 8개, 레스토랑 3개, 건물 한 채. 연 매출은 100억 원을 넘었고 개인 자산은 60억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나가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철수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업 파산 후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3억 원이 넘었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차도 팔았습니다. 민지도 떠났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살 수 없어. 민지는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철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요즘 좀 힘든데. 아빠, 그만해요. 저도 이제 제 가정 있어요. 아빠 빚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민수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지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저도 힘들어요. 애 키우고, 시댁 눈치 보고, 아빠까지 챙길 여유 없어요. 철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 5시간, 월급 100만 원. 56세에 편의점 알바를 하는 자신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 김대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상무님, 오랜만입니다. 김대리는 반가워했지만 철수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김대리가 말했습니다. 상무님, 혹시 전부인분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세요? 영숙이? 모르지. 왜? 아,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성공하셨더라고요. 강남에 레스토랑 운영하시던데요. 뭐? 레스토랑? 네. 저도 가봤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예약도 3달 전부터 해야 한대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숙이가? 그 여자가? 김대리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여기요. 영숙의 밥상. 강남에 있어요. 화면에 레스토랑 사진이 나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갈한 음식들. 철수는 그 사진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한 달 후,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가보기로. 영숙이가 일하는 그곳에 얼마나 잘 사는지 확인하러. 그리고 지금 철수는 그 레스토랑 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영숙이가 들어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납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영숙이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철수 맞은편에 앉습니다. 민지는 구석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영숙이는 철수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10년 만입니다. 철수도 영숙이를 쳐다봅니다.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 이혼 조정실에서 본 영숙이는 초라했습니다.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울먹이는 목소리. 하지만 지금 눈앞의 영숙이는 다릅니다. 단정한 한복, 우아하게 올린 머리, 품이 있는 자세.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분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이, 정말 너야? 영숙이는 잠시 철수를 쳐다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간 갈라졌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나 동네에서 소문 들었어. 내가 이 근처 식당에서 일한다고. 그래서 얼굴 한번 보고 싶었어. 그래서 뭐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조금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민지가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오빠, 솔직하게 말해. 우리 밥값도 없어서 얻어먹으러 온 거잖아.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는 그 모습을 보고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밥 얻어먹으러 오셨군요. 영수가 그게 아니라. 철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영숙이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어요. 궁금한 건 저예요. 어떻게 사셨어요? 10년 동안?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잘 살았어. 처음엔. 민지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처음엔 3년도 안 됐어. 그 다음엔 지옥이었지. 사업 망하고 빚만 늘어나고. 민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사업은요? 그때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시작한 사업? 철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망했어. 5년 전에. 빚은요? 3억 넘어. 집은요? 날아갔어. 경매로. 차는요? 팔았어.
영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정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철수가 고개를 들어 영숙이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필사적인 빛이 어렸습니다. 영숙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영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철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 15년 전 일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미안하다고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15년 전에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쫓아낸 걸 미안하다고요? 30년을 1,000만 원에 팔아버린 걸 미안하다고요?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이는 자기 손을 쳐다봤습니다. 거칠고 굵고 화상 자국으로 가득한 손이었습니다. 천천히 그 손을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 손 보여요? 철수는 영숙이의 손을 봤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손은 15년 전 영숙이의 손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더 굵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손으로 일했어요. 영숙이가 말했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설날에도 추석에도 아파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철수는 영숙이의 손을 보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에서 즐길 때 저는 시장 바닥에서 배추를 절였어요. 영숙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유럽 여행 갈 때 저는 손가락이 뒤틀리도록 칼질을 했어요. 당신이 명품 가방 사줄 때 저는 하루 2,000원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민지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명품 가방? 난 받은 적 없는데. 오빠, 누구한테 사줬어? 철수가 민지를 노려봤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해? 두 사람이 서로 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는 그 모습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들 행복했어요? 15년 동안 저를 버리고 함께한 15년 행복했냐고요. 철수와 민지는 동시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영숙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요, 처음 3년은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고시원 창문 앞에 서서 뛰어내리려고도 했어요. 영숙아.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철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랬어요. 미친 듯이 일했어요. 당신한테 복수하려고? 아니요. 그냥 살기 위해서요. 영숙이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레스토랑 3개, 반찬 가게 8개, 그리고 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후회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가능했어요. 하루 3시간씩만 자면서 15년을 일하면요. 영숙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은 15년 동안 뭐 했어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1,000만 원 주고 쫓아낸 돈으로 뭐 했어요? 제 명의로 빌린 5,000만 원으로는요? 철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 날렸어. 사업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영숙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에 강남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네온사인들, 지나가는 차들, 분주한 사람들. 영숙이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당신한테 빌었던 거 기억해요?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빌었어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30년을 함께 살았다고. 영숙아, 그때 당신 뭐라고 했죠? 영숙이가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이제 당신 인생 살고 싶다고 했죠. 저는 늙은 아줌마고 여자로 안 보인다고 했죠.
모든 게 제 잘못이라고 했죠. 철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영숙이가 철수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자로 안 보여요? 지금도?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숙이를 쳐다봤습니다. 15년 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고 우아하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는 정말 멋있어. 철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영숙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15년 늦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숙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이는 놀란 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숙 씨, 제발 나 좀 도와줘.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 집도 없어. 잠잘 곳도 없어. 애들도 연락 안 해.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영숙이는 무릎 꿇은 철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버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정신병자로 몰고 빈손으로 쫓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세요. 영숙아, 일어나시라고요. 철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영숙이를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영숙아, 제발. 10년 전에 저도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이들한테도 도와달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때는 내가 잘못 생각했어. 지금도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영숙이는 별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손님들 배웅해 드려요. 네, 사장님. 철수가 다급하게 영숙이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가로막았습니다. 영숙아, 우리 30년을, 그 30년을 당신이 1,000만 원에 팔았잖아요. 영숙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10년 전에 당신이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니저가 부축했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도 다시 시작하세요. 저는 50둘의 고시원에서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영숙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철수는 영숙이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하지만 당신이 무너진 채로 있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래? 나한테 이렇게 당했는데. 영숙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면 제가 그 감정에 갇혀요. 저는 이제 자유롭고 싶어요. 완전히.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죽고 싶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보다 조건이 나쁘지 않아요. 건강하잖아요. 아직 젊어요.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별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철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영숙이 VIP룸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영숙이는 잠시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몇 번 들이마셨습니다.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영숙이는 눈을 뜨고 미소 지었습니다. VIP 손님들한테 돌아가야죠. 네, 사장님. 영숙이는 자세를 바로잡고 VIP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밤 레스토랑 문을 닫고 난 후 영숙이는 혼자 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이는 자기 손을 쳐다봤습니다. 거칠고 굵은 손이었습니다. 10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영숙이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통쾌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철수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아이 둘을 낳아 키운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앞에 무릎 꿇은 모습, 영숙이는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영숙이는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며칠 후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아빠한테 무슨 일 있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무릎 꿇었다고. 그랬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짜 건물주야? 그래. 엄마, 미안해. 우리가 15년 동안 알아. 괜찮아. 영숙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아빠 좀 도와줄 수 없어? 정말 힘들어 보이던데. 영숙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15년 전에 엄마도 도움이 필요했어. 그때 너는 어디 있었니?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거야. 15년 전에 내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영숙이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야, 내 아버지한테 전해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정직하게 일하고 반성하면 된다고. 엄마,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너도 아직 늦지 않았어. 영숙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 지은이한테서도 똑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이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2주일 후 영숙이는 평소처럼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재료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돌아보니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근처에서 한의원하는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사장님, 레스토랑 단골이에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혼자 운영하시나 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10년 전에 아내를 여의고 혼자예요. 외롭지만 일이 있으니까 버티고 있죠. 영숙이는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일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차 한잔 하실래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받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두 사람은 시장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자는 조용했고 예의 발랐습니다. 영숙이의 이야기를 경청했고 자기 이야기도 솔직하게 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영숙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날 밤, 영숙이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은 고시원 창문 앞에 서서 뛰어내리려 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숙이는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자부심, 존경받는 요리사로서의 긍지, 그리고 이제 막 시작된 새로운 인연. 영숙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기를.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었지만 영숙이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최영숙 씨와 김철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바닥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영숙 씨는 50둘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15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찾았습니다. 악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남을 함부로 대하고 배신하고 상처를 주면 결국 그것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성공의 진짜 의미는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나누고 저녁에 편히 잠드는 것,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감정에 내가 갇히지만 용서하고 놔주면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영숙 씨는 철수 씨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영숙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께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기회는 또 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가장 아름다운 새벽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